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9월 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가격 2020년 최고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더리움이 지금 가격 상승폭이 꽤 높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보다 지금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483.53달러까지 급등하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 수수료가 지금 이제 계속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상으로만 지금 1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의 이제 급증을 지금 이 상승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총 10억 달러의 가치를 달성한 이 유니스왑의 포크인 이 스시 수합 출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니스왑에서 이 거래량이 이제 터지면서 이 코인베이스 프로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더리움 기반 이 탈중앙화 거래소가 이제 유니스왑이라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이더리움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만으로 이 이더리움 거래를 촉진시키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고요. 이럼으로써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 단기적인 상승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분산형 금융 부분인 이 디파이가 계속해서 네트워크의 한계를 넘는 활동을 추진함에 따라서 이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서 이제 수수료도 이제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이런 이제 수요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가격은 높아지는 게 이제 상정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영향으로 지금 이더리움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이었던 이 444달러를 아주 손쉽게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이런 강한 흐름들을 단기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봐야 되겠는데 지금 4시간 봉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80을 찍고 있어요. 80을 넘는 굉장히 고점, 이 과매수 국면의 단기적인 고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과매수 국면에서는 단기적인 투자는 좀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디까지 갈지는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우선은 강한 흐름들을 가지긴 하지만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과매수 국면은 항상 조심히 좀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OKX CSO가 지금 이더리움 디파이 열풍의 가치 기반 더욱 탄탄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OKX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쉬쿠는 중국 SNS 웨이보에서 이더리움은 유동성 풀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 자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니스왑만 봐도 유동 규모가 15억 6천만 달러 가운데 이더리움이 7억 6천만 달러로 절반을 차지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디파이 유동성 채굴은 더 많은 자금의 이더리움 생태계 진입을 촉진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다수의 인기 프로젝트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더 많은 디파이 프로젝트가 나올수록 이더리움의 가치 기반도 더욱 탄탄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이더리움 창시자인 이 비탈릭 부테린은 이 디파이가 큰 인기를 끌게 된 이유인 이자 농사 시스템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이 디파이의 이자 농사는 이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서 이 지속이 불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비탈릭은 그간 이 디파이 이자 농사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이 디파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카르다노 창업자인 찰스 호킨스는 이 유튜브 방송 중에 디파이 시장에 정식 진출할 예정이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IOHK 이 카르다노 개발사가 현재 상당수의 디파이 관련 업무를 추진 중이고 특히 이모고와 협력해서 일종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메이커다오와 비교해서 더 훌륭한 것이며 정식적으로 디파이 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지금 내용들을 갖고 있죠. 지금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이 이자 농사 시스템 자체를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디파이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디파이가 아니고 이제 이자 농사 시스템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찰스 호스킨스는 이 디파이 시장에 오히려 진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비탈릭 부테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자 농사 시스템을 이제 비판을 하고 있지만 이더리움은 오히려 지금 디파이 열풍에 대해서 수혜를 입기도 지금 하고 있죠. 자, 전체적인 시장 상황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비트코인이 2.81% 일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1,999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고요. 이더리움이 꽤 상승을 많이 했죠. 11.07%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482.79달러를 형성하고 있네요. 뭐 XRP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 코인도 7.89% 상승을 하고 있네요. 대부분 좋은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모습과 그리고 이더리움이 알트코인의 또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하고 있네요. 자, 비트코인의 흐름도 꽤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12,000달러, 이 고점으로 생각했던 12,000달러인데요. 12,000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0달러를 확실하게 뚫지는 못하고 지금 이 언저리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쪽으로 뚫게 될지 아니면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게 될지 그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딩 샷의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샷은 지금 현재 이 가격 형성이 이 위쪽으로 지금 이제 상승을 하느냐, 아래쪽으로 하락하느냐의 기로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로에서 지금 보면 단기적으로 이제 4시간 봉으로 지금 이제 바라본 거고요.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 위쪽으로 0.786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상승 흐름, 그리고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이제 하락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0.786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2평선 위쪽으로 지금 형성이 되는 부분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평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추가적인 약세를 보여줄 수 있지만 이 위쪽에서는 이제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12,887달러 선 상승을 지금 보고 있고요. 13,000달러 선까지도 지금 거의 그 비등비등한 가격대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하락한다면 11,129달러 선, 11,100달러 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달러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비트코인은 14,000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 달러는 역상관관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연준이 은행 채권 무한 매수와 이 제로 이자율로 인하를 계기로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금과 주식 상품 등의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 DXY가 지금 10% 이상 가치를 잃는 동안 비트코인은 거의 200% 이상 급등을 했으며 이 역상관관계가 지속되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DXY 지수가 네 번째 하락을 준비하는 동안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이상 이율을 더욱 낮출 것이다라고 봤는데요. 당연하게도 이 해치 수단으로 이 안전자산이 이제 돈이 몰리면서 금이나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주식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금도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 달러와의 이 역상관관계, 요게 지금도 이제 단기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XRP 강세 0.30달러 회복 여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리플이 지금 글로벌 사업 확장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또 기사이기도 합니다. 우선 리플의 시세는 단기적으로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만큼 정도만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아주 큰 뭐 변동폭을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이 글로벌 사업을 지금 계속 확장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리플 제품 담당 총괄 이 크레이그 드위트는 최근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이 ODL 솔루션은 이 멕시코 페소와 그리고 이 미국 달러의 빠르고 저렴한 치환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플의 파트너사이자 이 멕시코의 암호화폐 거래소 빗소의 미국 멕시코 간 송금 처리 비중이 전체 2.5%로 빠르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제 파트너들에게 제공하면서 멕시코 내에서 ODL 솔루션과 XRP 토큰 사용 사례도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리플은 ODL 솔루션을 통해서 멕시코 국제 송금 시장 내 점유율이 1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후 필리핀, 유럽, 멕시코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 리플 기반 해외 송금 채널을 구축해서 거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지금 IF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 블록체인 기반 송금 결제 솔루션이 이 기존 방식에 대체 위협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리플을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또한 이 미국 경영 전문지 IRC에서 지금 리플이 최근 3년 이 3,039%의 성장세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123위에 선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즈 레이팅스 이 코스모스 와이즈 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예, 암호화폐 신용평가 정보회사 블록와이즈 평가 정보는 이 와이즈 레이팅스가 이 코스모스, 이 어텀의 C등급에서 이 C 플러스 등급으로 이 평가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코스모스는 블록체인과 디앱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이 블록체인들이 서로 통신하고 상호 연계되어서 작동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코스모스는 블록체인 인터넷을 목표로 최근에 다양한 디파이 프로젝트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모스 허브 내에서 사용되는 네이티브 토큰인 아톰은 이 스테이킹을 해서 이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데에 대한 보상과 다른 검증자에게 위임을 할 때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지금 이제 부분 조정세 등급 조정도 같이 보면요. 지금 이더리움이 A등급에서 A-로 하향 조정을 했고 비트코인은 A- 등급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뭐 카르다노는 B-, 스텔라 루멘 B-, 테조스 B-, 대시 B-,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도 B- 등급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버 트레이스가 이 모네로 거래 추적 툴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미 국토안보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사이버트레이스가 이 프라이버시 코인 모네로의 거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툴을 개발했다고 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를 했습니다. 사이버트레이스는 1년 이상의 작업을 통해서 모네로 거래 검색 및 분석, 거래 흐름 시각화 등을 지원하는 최초의 모네로 추적 툴을 개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툴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퍼 트레이스 수석 금융 애널리스트 존 제프리는 해당 툴을 통해서 도난당하거나 불법 거래, 랜섬웨어에 사용된 모네로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금 세탁 방지 용도로 적합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블록체인상의 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를 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이제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 이 모네로는 이 거래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크넷 같은데 좀 어두운 경로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국내 거래소에서도 모네로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감도 또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이제 거래 추적이 가능해진다면, 모네로도 이제 그런 그 불법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해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모네로만의 특징 자체가 또 사라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수사에서나 뭐 이런 거에서만 이걸 사용한다면 또 뭐 다른 해석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모네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모네로도 이렇게 이제 거래소에서 계속 퇴출이 되면 이 부분도 이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모네로 자체적으로도 그 부분의 위험성을 좀 감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CNS가 이 차세대 디지털 신분증 세계 표준 수립을 주도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LG CNS가 이 분산 신원 증명, 이 DID 국제 표준 단체의 운영 멤버로 참여해서 국제 표준 및 정책 수립에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LG CNS는 전 세계 DID 기술 표준 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협의체인 이 트러스트 오버 IP 재단의 이 운영위원회 멤버로 참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TOIP 재단의 운영위원회 멤버로 참여하는 국내 기업은 LG CNS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TOIP 재단은 올해 5월 글로벌 신원인증 체계 국제 기술 표준과 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이 됐고요. 이 국제 웹 표준화 컨소시엄 의 표준과 상호 호환이 가능한 DID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한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TOIP에는 현재 110여 개 글로벌 기업과 기관이 참여 중이라고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IBM, 마스터카드, 그리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그리고 엑센추어, 그리고 에버님 등 이 DID 표준 수립을 주도하고 있는 19개 글로벌 기업과 공공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DID 표준 및 프로토콜, 거버넌스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심의 및 의사결정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LG CNS는 이 TOIP 재단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자체 블록체인 기술과 DID 표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고, 또한 LG CNS 블록체인 플랫폼인 모나체인 기반으로 DID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이 TOIP 재단의 표준 기술과 프로토콜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이 표준, 그러니까 디지털 신분증에 대한 세계 표준을 이제 만들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느냐 를 이제 예를 들자면 이 국제 운전면허 같은 것들이나 여권 등을 좀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이 신분증들이 이 인증이 이제 대체가 되는 거죠, 블록체인으로. 자, 그리고 코인마켓캣 임원진이 5명이 사임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바이낸스 인수 4개월 만에 나온 소식인데요. 지금 유명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인 코인마켓캡에서 주요 임원들이 바이낸스 인수 이후에 4개월 만에 사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캐롤린 찬 임시 최고경영자를 포함해서 운영 성장 수익 부문 부서장인 스펜서 양, 뭐 제레미 소우, 뭐 여러 가지 지금 프로젝트 리드 겸 이벤트 총괄도 코인마켓캡을 떠난다고 합니다. 이 캐롤린 찬 CEO 대행은 블로그를 통해서 사임 소식을 밝혔고, 이 코인마켓캡이 투명성, 완전성, 미검열, 그리고 책임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길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낸스의 대변인은 이 공석을 내부 직원으로 대체하고 이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편 코인마켓캡이 독립적인 운영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독립적인 운영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임원진들이 이렇게 이제 사임을 하는 거 보면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이 뭐 압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사 이제 물갈이를 하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바이낸스 인사로 이제 다시 모두 그 바꾸겠죠. 자신이 이제 바이낸스에서 인수를 했는데 자신이 말을 듣는 또 인사들을 주요 임원으로 당연히 앉히려고 하는 게 뭐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코인마켓캡이 좀 그 예전에 그 객관성을 유지를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냐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